안녕하세요. 세무회계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국세기본법 오한나 세무사입니다. 여러분, 혹시 은행에서 대출 받아보셨나요? 요즘에는 빚도 능력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대출을 받기가 좀 쉽지만은 않은데요.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흔히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. 바로 담보죠. 부동산과 같은 그런 담보가 있는 경우에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세법에서도 이런 것처럼 조세와 관련해서 어떤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바로 납세담보인데요. 오늘은 그 납세담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납세담보란 세법에 따라 납세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그런 재산, 담보를 얘기하는데요. 납세담보는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근거에서 제공을 받아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의 근거 없이 제공받는 담보는 효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.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우리 담보의 종류에는 크게 인적담보와 물적담보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인적담보란 보증인, 흔히 보증을 선다라고 했을 때 그런 보증인을 얘기를 하고요. 물적담보는 뭐 금전이라든지 토지라든지 건물 이런 부동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그렇게 제공한 담보 재산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도 또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. 금전 같은 경우에는 평가가 불필요하겠죠. 1,00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면 그 금전의 가치는 당연히 1,000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. 토지와 건물은 상증세법상 평가액에 따른다고 했는데요. 공시지가라든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택가액 등 그 상증세법에서 개별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법에 따릅니다. 그러면 우리는 납세 담보를 제공을 할 때 얼마만큼에 해당하는 그 가치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을 해야 될까요? 현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담보해야 할 국세의 110% 이상을 담보를 잡혀야 됩니다.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이 1억이라고 했을 때 1,100만 원, 1억 1,000만 원 이상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. 그 밖에 기타 담보를 제공할 때는 담보할 국세의 120% 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. 납세 담보에 대해서 기타 규정을 한번 살펴보면 담보 물건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서 그 담보를 변경하실 수 있고요. 만약에 우리가 그 담보해야 하는 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게 그 담보가 너무 적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로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금전으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금전으로 납부를 하실 수 있고요. 담보에 의해서 징수도 가능합니다. 납부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담보는 바로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. 자, 오늘은 납세 담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